예, 안녕하세요. 박병철입니다. 제가 아까 보면서 이게 제목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저게 마치 지금 현재 커널에 들어가 있는 메커니즘처럼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오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사실 리퀘어먼트부터 설계 구현까지 저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그 내용을 이제 레이지하게 그 언맵 플러시로 수행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오늘 발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저는 SK 하이닉스 재직 중이고 현재 이제 여러 타입의 메모리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현재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한 시스템에서 DRAM하고 CXL 익스텐더 메모리가 섞여 있을 때 나오는 이슈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거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머신이 있다고 했을 때 뭐 이제 인텔 써보고요. 그리고 CPU 몇 개 쓰고 메모리 구성 어떻게 하고 그리고 수압은 사용하지 않고 누마 밸런싱 피어링이라는 어떤 기능이 있는데 저거 이제 결과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걸 발생시키는 앤데 자세한 거는 패스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환경에서 요즘 가장 핫한 그 LLM 인퍼런스 워크로드를 돌렸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지 그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그 라마다 CPP라는 그 LLM 인퍼런스 워크로드를 돌렸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뒤에서 그 DRAM 42기가 그리고 CXL 메모리 96기가 이렇게 해서 총 한 100기가 좀 넘는 시스템을 이용을 했고요. 실제 LLM 인퍼런스를 돌릴 때는 70기가짜리를 3개를 이제 한꺼번에 동시에 돌리는 워크로드를 사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워크로드가 꼭 필요로 하는 메모리 용량은 한 200기가가 조금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메모리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보다 더 큰 메모리를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엄청난 페이지 리클레임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DRAM과 CXL 메모리가 있다는 것은 좀 쉽게 말하면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DRAM은 엄청 빠른 메모리예요. CPU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레이턴시가 엄청 작고요. 그래서 빠르고 CXL은 약간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DRAM보다는 조금 더 멀리 있어요. 그래서 CPU가 어떤 메모리를 액세스하려고 할 때 버추얼 스페이스로는 사실 크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제 어떤 메모리는 DRAM에 위치했을 수 있는 거고 어떤 메모리는 CXL에 위치했을 수 있는데 CXL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레이턴시가 크게 발생하고 약간 느리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느린 매개체인 CXL 메모리와 빠른 매개체인 DRAM 여기에 데이터가 혼적 막 섞여 있을 때 이거를 이제 리눅스 커널에서는 잘 관리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빠른 메모리에 있는 애들이 액세스가 잘 안 되고 있으면은 느린 메모리 쪽으로 디모션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거 발생시키고 그리고 느린 메모리에 있는 애들이 액세스가 좀 자주 된다 싶으면은 얘는 추후에 자주 액세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메모리로 프로모션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걸 수행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어쨌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보다 더 큰 메모리가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메모리가 계속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고 페이지 리클레임이 아주 헤비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디모션, 프로모션이 되게 활발하게 발생을 해요. 이제 그런 워크로드를 돌리는 와중에 한 4,000초 정도를 돌렸어요. 여기 이제 프롬 밑에 인터럽트라는 파일에서 그 TLB 슛다운을 위한 인터럽트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 4,000초 동안 그 캐스로 본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거 각 CPU마다 발생한 인터럽트 횟수 카운트거든요. 1억 번이 더 넘게 발생한 거예요. 이게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여러분 이제 사실 길게 설명하지는 않을 텐데, TLB가 뭔지는 아시죠? 그래서 TLB는 CPU 캐시고요. 일반 이제 데이터 캐시는 여러분 익숙하시겠지만, 이제 매핑을 위한 캐시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사실은 더 중요한 캐시거든요. 그래서 매핑을 위한 캐시고, 매핑이 뭔지는 조금 뒤에 보시면 알 것 같고, 그러면은, 시스템에 아주 여러 개의 CPU가 있는데 매핑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매핑을 가지고 있는 CPU는 다 캐시를 날려야 되겠죠? 왜냐면은 새로운 매핑을 다시 땡겨 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핑이 바뀌는 순간에는 사실 그 매핑을 가지고 있는 모든 CPU는 그들의 캐시를 인밸리데이트 시켜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그 CPU들이 업데이트된 것들을 가지고 돌 수 있게 필요합니다. 이제 TLB 슛다운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 어떤 한 CPU가 매핑을 바꿨을 때
그 매핑을 갖고 있는 모든 CPU에게 인터럽트를 날려가지고 야 너 지금 인밸리데이트 해야 돼. 왜냐면 내가 매핑을 바꿨거든. 이거를 수행하는 게 셧다운이고요. 이제 그 인밸리데이트 하는 방법을 제공을 하는 게 TLB 셧다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TLB 플러시를 그 관련 CPU들한테 다 날려가지고 인밸리데이트 하라고 그 IPI를 날리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코스트 당연히 그 순간에 지불을 해야 되고, 사실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더 큰 문제점은 사실 그 TLB 플러시 요청을 받은 애들은 이제 플러시를 하고 이제 다시 또 채워나가는 과정들, 즉 캐시 미스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큰 코스트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 얘가 매핑을 변경을 했어요. 근데 요 뭐 매핑을 사실 모든 CPU가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가지고 있는 CPU들한테 야 지금 너 플러시 해라고 인터럽트를 날리고, 얘네들이 플러시를 다 하고 나 다 했어. 에크를 받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고, 그러면 이제 플러시를 한 애들은 수행을 하면서 업데이트된 애들을 이제 갱신해 나가면서 이제 처음에 미스를 계속 거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 돌게 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죠. 업매핑을 했을 때 TLB 셧다운 꼭 해야 되니? 챗GPT가 대답을 합니다. 예, 오래된 TLB 엔트리가 인밸리데이트를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고 답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뭐 어쨌든 너무 많고 이거를 좀 피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작업을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저의 골은 그 아까 TLB 셧다운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IPI 코스트와 TLB 미스 코스트를 반드시 지불을 해야 되는, 이게 혹시 피할 수 있을 때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부분을 제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터럽트를 스킵할 수 있으면 스킵하고 TLB hit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특정 조건에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했고, 네, 그거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이제 TLB가 관심 가지는, 제가 이제 LUF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레이지, 업맵, 플러시. 그러니까 레이지는 늦게 하겠다는 거고, 업맵은 아까 말했지만 그 매핑이 바뀌었을 때, 이제 그 중에서도 업맵, 그러니까 매핑을 끊었을 때를 집중을 한 거고, 그때 TLB 플러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플러시라고 말만 하겠지만 TLB 플러시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 TLB 플러시를 최대한 늦게 뒤로 밀어가지고, 운이 좋으면 내가 하고 싶은 플러시가 다른 누군가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됐다 하면은 내가 필요한 플러시는 사실 생략해도 되는 거예요. 뭐 그런 많은 것들을 좀 노리고 레이지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LUF가 관심 가지는 업맵을 좀 한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이제 시스템에서 업맵이 어떨 때 발생을 하느냐를 보면은 사실 이거 외에도 엄청 많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실 유저가 그 명시적으로 시스템 콜을 통해서 그 맵을 바꾸거나 끊거나 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당연히 업맵이 발생을 하죠. 내부적으로 업맵하고 그걸 갖고 있는 모든 CPU들한테 TLB 셧다운을 날려야 돼요. 그리고 페이지 캐시 메커니즘도 뭐 때에 따라서 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페이지 캐시 내 이제 파일을 담고 있는 페이지죠. 걔네들을 이제 뭐 그러니까 페이지 캐시 레벨에서 플러시를 시킬 때 그 페이지를 그냥 프리만 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페이지를 그 파일 맵드 하고 있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애들한테 다 알려가지고 플러시 하라고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 리클레임, 당연히 프리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페이지 리클레임을 사용을 하는데, 페이지를 확보하고 걔를 그냥 뭐 프리만 시키고 끝날 수는 없겠죠. 걔를 지금 매핑하고 있는 애들한테 다 알려가지고 업맵을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마이그레이션도 마찬가지고, 페이지를 무브했으면은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이 있을 텐데 소스에 있는 페이지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걔를 프리 시켜야 되는데, 걔를 프리하기 전에 걔를 참조하고 있는, 걔에 대한 매핑을 갖고 있는 CPU들한테 다 인터럽트 날려가지고 플러시를 하라고 해야 돼요. 저는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을 할 거고요. 사실 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유저가 explicitly 뭔가를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손 대면 안 되고요. 사실 이 두 가지는 커널이 유저 몰래 뒤에서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몰래 수행하고, 또는 메모리의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뒤에서 몰래 수행하고 유저 트랜스페어런트를 동작하게끔 해주려고 커널이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유저가 그 일관성만 유지시켜 주기만 하면 사실 유저 모르게 커널이 뒤에서 어떤 최적화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TLB 셧다운, TLB 플러시를 최대한 생략을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요 이제 다음 장부터 그 중에서 페이지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예제를 들게요.